진짜 좋은 관계, 진정한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어서, 마음을 얻고 싶어서 선물을 건네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니,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맙다는 말 대신에 원망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선의가 배신감으로 바뀌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피하고 싶은 최악의 결말이죠. 바로 뒤통수 맞는 거요. 이 단어 하나에 사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첫 번째 관계 맺기 방식의 모든 위험성이 다 담겨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물질적 접근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뭐랄까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믿는 바로 이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돈이나 선물 같은 거. 이런 걸 주면 상대방의 경계심을 확 허물고 굉장히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일종의 관계의 지름길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쌓아 올린 관계는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1단계, 물질적인 도움으로 시작해요. 그럼 2단계,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죠. 그런데 바로 3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은 위에, 다른 쪽은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불균형이 4단계에서 의존성과 원망을 키우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 5단계, 우리가 얘기했던 그 뒤통수라는 파국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아, 저 사람이 나를 망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던 사람을 밀어내는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첫 번째 길 말고 정말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두 번째 길, 바로 지식적 접근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관점의 전환. 관계의 패러다임을 그냥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만이 가진 뭔가 독특한 기술이나 재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식물을 정말 잘 키운다거나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바로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통찰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건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아, 내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받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존중과 연결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방법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물질적 접근의 모든 단점을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힘의 균형이 딱 맞춰지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정말 단단해져서 쉽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물질적인 선물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균형 잡힌 교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중요한 건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역할과 순서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자, 이 비교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왼쪽처럼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입장권처럼 선물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방법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나서 그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건네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역할이라는 거죠. 핵심은 뭐다? 바로 이 의도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 덕분에 내가 성장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정말 자연스럽고 존중이 가득 담긴 교류예요. 이런 선물은 상대방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관계 맺기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장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네 가지 단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재능이 뭔지 잘 관찰하는 거예요. 둘째, 아주 겸손한 학생의 자세로 다가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셋째, 그 지식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고마운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작은 선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서, 이게 완벽한 균형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방법은요,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존중하고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